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배선용 심벌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개폐기 및 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사각 박스 안에다가 S를 갖다가 이렇게 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 개폐기라는 얘기입니다. 열고 닫는 그런 기계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배선용 차단기가 나오죠. 배선용 차단기는 안에 보시면 기호가 B라고 되어 있죠. B라고. 그다음에 이제 누전 차단기는 요 안에 기호가 E라고 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개폐기와 배선용 차단기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된 것들은 좀 우리가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그 비상전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볼게요. 하나는 지금 보면 원 안에다가 와트아워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사각 안에다가 와트아워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 똑같이 이제 얘기는 이제 전력량을 계측하는 기계기구예요. 그래서 전력량계입니다. 와트아워라는 게 전력량계. 근데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전력량계고,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는 거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자들이 또는 후드부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자 안에 들어있는 전력량계, 이러한 것들은 저와 같이 그림 기호를 표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력량계. 자, 우리 이제 뭐 이 와트라고 하는 건 전력의 단위잖아요. 그 다음에 아워는 시간의 단위잖아요. 그러면 전력에다 곱해주기를 시간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전력량이죠. 그 양을 계측하는 기계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C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변류기입니다. 변류기. 근데 이제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박스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누전경보기가 있잖아요. 누전경보기. 그래서 요게 이렇게 G가 반기가 되어 있으면 누전경보기다. 근데 이제 누전경보기인데 우리는 소방법에 따르는 걸 봐야죠. 이거보다도. 그래서 이거보다도 소방법을 따르는 것, 요거를 봐야 되니까 여기에 소방을 표현하고 있는 파이어의 이니셜인 F를 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누전화재 경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전기 설비에서, 일반적인 전기 설비에서 이제 주로 그 이제 사용될 때 사용되는 그런 그림 기호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 분전반을 한번 볼게요. 분전반. 자, 분전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소화전 설비에 가다 보면 이 옥내 소화전 설비, 주로 이제 출제가 옥내 소화전 설비니까 이 옥내 소화전 설비에도 이렇게 똑같은 그림 기호가 나와요.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가지고, 자, 이때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는 요 그림 기호가 뭐냐 그러면 분전반이 아니고 이때는 소화전을 의미합니다. 소화전. 요 그림 기호가 소화전이다. 소화전. 참고하시고. 통신 쪽에 뭐 제가 뭐 짚어 드리는 것만 뭐 하시면 되겠어요. 뭐 짚어 드리지 않는 것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확성 장치와 인터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확성 장치지, 여기 확성 장치. 요게 이제 우리가 비상방송 설비에서 출제가 되죠. 비상방송 설비. 그죠? 그래서 이제 비상방송 설비에서 요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 기호를 명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뜻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스피커인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자, 어떤 소리의 크기잖아요. 소리의 크기인데 여기서는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여기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죠. 자, 여기에서 소리를 작게 해도 여기에서는 크게 들려야죠. 그게 바로 확성장치잖아, 스피커. 그래서 이렇게 퍼지듯이 이렇게 삼각형의 기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에다가 붙인 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일정 부분을 새카맣게 칠했죠. 자, 저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요 저교도 알고 계셔야 돼요. 벽붙이 스피커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스피커죠. 이렇게 그림 그려진 건 벽붙이 스피커다. 이렇게 명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용은 필요에 따라 항상 이렇게 소방을 나타내는 것은 파이어의 이니셜인 F를 받게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아웃트랜만인 경우에는 아웃트랜만인 경우에 스피커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와 같이 안에를 새까맣게 칠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면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방향. 자, 그래서 스피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게. 이 그림 기호는 불필요한 거는 할 필요는 없고요. 출제가 된 것들은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넘어가고 가끔 이제 이렇게 비상방송 설비에서 AMP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방용은 이와 같이 F를 받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방화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전기 분야에서 출제되는 그런 그림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설계상에서 이 그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요 그림 기호들은 다 빠짐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원식인데 스포트형이에요.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줄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그렇죠? 이러면은 요게 되는 거야.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돼. 자, 여러분, 줄이 하나 더 그려지죠?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정원식,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면 차동식, 하나가 더 들어 있으면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그림 기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된 데다가 문자 S, 스모크 디텍터, 이니셜인 S를 박혀 있죠. 그럼 뭐가 되느냐? 연기 감지기가 된다. 연기 감지기. 그리고 이제 이 연기 감지기를 위에다가 이렇게 삿갓을 하나 씌워 놓으면 뭐가 되느냐? 매입용 연기 감지기.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이 그림 기호가 나타내는 뜻이 뭐냐 그러면 연기 감지기인데 이 연기 감지기를 어떻게 했어요? 매입을 했다. 매입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또는 어떻게 매입용 연기 감지기 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라는 게 있어요. 그 정원식 감지선형에서 감지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 그림 기호가 감지선. 자, 그런데 이 감지선이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건물 및 천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감지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감지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실선으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실선. 실선인데 실선도 가는 실선이 있고 굵은 실선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굵은 이렇게 실선으로 표기를 하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는 얘를 천장 은폐 배선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는 이런 실선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바로 공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기관. 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굵은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공기관이냐? 바로 가건물 및 천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차동식 분포용 열전대식이 있죠? 그때 열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열전대. 근데 열전대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가건물 및 천정 안에 설치할 경우에 열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동식 분포용 열 반도체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열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 반도체. 그 다음에 요 그린 기호는 요게 뭐냐? 검출부예요, 검출부. 이 검출부를 사용하는 거는 다 어디예요?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죠, 이렇게. 아이고, 여기는 아니죠. 여기 세 개가 이 차동식 분포용의 종류죠. 거기에 있는 이 그린 기호가 바로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의 검출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발신기입니다. 발신기. 근데 이제 발신기 안에 P자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P형 발신기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폭형은 항상 익스플로션인 이니셜 EX를 방기를 하면 방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EX 이러면 방폭, 방폭형. 그 다음에 F 그러면 소방용. 뭐 이렇게. 자, 여러분 그 회로 시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회로 시험기는 요즘에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원 안에다가 B를 갖다가 방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경보벨이야. 근데 경보벨 입고루가 뭐냐 그러면 경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준에서 경보벨이란 즉 경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경보벨 해도 되고 경종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린 기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바로 수신기입니다. 수신기.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수신기인데 요게 그 특이한 게 하나가 붙었죠. 요거는 이제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가스누설 경보 설비와 일체형인 수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밭전자처럼 이렇게 써졌죠. 이렇게 밭전자처럼이. 요거는 부표시기, 부수신기 또는 뭐 부표시기, 뭐 부수신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수신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신기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그냥 수신기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부수신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 그린기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린기호, 중계기입니다. 중계기. 이제 중계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아령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중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계기다. 그다음에 요 그린 기호가 표시등이에요.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용에서는 이 그림 기호가 그냥 표시등이야. 표시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탐 설비하고 있잖아요. 자탐 설비에서의 이 그림 기호는 표시등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조명에서 물어봤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를?
벽붙이 표시등이죠. 벽붙이 백열등, 그죠? 벽붙이 백열등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백열등인데 벽에 붙어 있다. 일반 조명에서는. 근데 우리는 자탐 설비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표시등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 R이라고 이렇게 사각 박스 안에 R이라고 이렇게 방기된 거 이보기입니다. 이보기. 이보기는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동 표시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화전 같으면 H가 방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화전의 어떤 기동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뭐 시험기의 이니셜인 테스트 이거를 써놨죠. 그래서 이제 차동 스포트 시험기다. 이렇게 뭐 시험에 난 적은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 기호가 우리 필기할 때도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의 이게 이제 그 기준에서는 종단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단 저항 이렇게 기준에서. 근데 지금 KS 심벌이 보니까 명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종단 저항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더러 이제 요 둘 중에서 뭐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종단 저항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실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뭐냐?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맨 끝부분, 맨 끝에 있는 저항, 맨 끝에서 발생하는 저항, 그게 종단 저항이죠. 근데 얘는 뭐냐? 맨 끝에 설치되어 있는 저항기. 그러니까 기계, 기구, 부품. 그래서 사실 종단 저항기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색깔로 띠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종단 저항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우리 기준에는 그냥 종단 저항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종단 저항 써도 맞고 종단 저항기 해도 맞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심벌에서 이렇게 출제를 물었다 그러면 종단 저항기라고 좀 표기를 해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박스 안으로 이렇게 돼 있죠. 기기를 수용하는 상자. 여러분, 요 상자라고 하는 거는 요 상자. 상자는 우리말이에요. 영어로는 이걸 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박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자, 근데 이제 여기가 한문으로는 또 뭐라고 하느냐? 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 입구로 상자 입구로 함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기계 기구들을 넣는 박스, 상자, 함 뭐 이렇게 뭐 기기 수용함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하고 있잖아요.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구역의 표시가 경계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이 경계구역을 경계선을 나타낼 때 이렇게 자, 파선은 파선이죠. 중간에 끊었으니까 파선이죠. 파선인데 점 하나가 들어있어. 그러면 1점 이런 것들을 끄는 선을 갖다가 그러니까 연달아서 계속 끊질 않고 어떻게 했느냐? 안에 이렇게 점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끊는 선을 이렇게 세선이라고 그래요. 세선. 근데 이제 점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1.세선이에요. 근데 얘는 가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굵게 표현을 한다고. 굵은 1.세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는 이것이 경계구역의 경계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바로 이어서 경계구역 번호가 나오죠. 경계구역이
서로 다를 때 그거를 갖다가 나누는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 경계구역 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경계구역에는 각각의 구역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지 탐지 설비에서 원안에다가 1 이렇게 돼 있다면 1번 경계구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2 그러면 2번 경계구역을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경계구역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은 수평적 경계구역이라고 그래요. 수평적 경계구역들은 주로 면적을 가지고 나눠. 그럴 때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를 해당 숫자를 반기를 합니다.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다만 경계구역은 경계구역인데 이렇게 수직적 경계구역이 있어요. 수직적 경계구역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계단 또는 뭐 샤프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수직적 경계구역은 상단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원을 이렇게 원이 있으면 반절을 나누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해당되는 명칭을 쓰는 거야. 만약에 이제 계단이다 그러면 계단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 경사로면 여기다가 경사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해당되는 경계구역 번호를 반기를 해요. 만약에 계단인데 10번 경계구역이다 그러면 계단 하고서 1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단인데 10번 경계구역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비상경보 설비인데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자, 이제 사이렌 설비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렌이 들어가요. 사이렌. 그래서 경보 사이렌이다. 요거는 이제 경보벨, 요거는 경보 사이렌. 사이렌인데 일반적인 게 아니고 경보 사이렌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요거 하나 나와 있으니까 경보 사이렌 정도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소화 설비야. 소화 설비. 그래서 이제 기동 버튼에서 이제 그린교 2를 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가스계 소화 설비는 G를 반기한다. 가스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이제 수계 소화 설비는 워터, 물이죠. 물을 이제 약칭하는 W를 반기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소화 설비에서는 그냥 사이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제어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자탐 설비에서 수신반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 선 하나를 이렇게 더 그려. 요 선 하나가 더 들어가 있지? 이러면 제어반이다. 제어반. 통상 제어반 그러면 감시 제어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탐 설비처럼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역시 소화 설비에서도 표시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제 방화댐퍼, 방화문 이렇게인데 방화 설비예요, 방화 설비. 그래서 방화 설비는 사실 이제 소방 시설은 아니고 건축 관련 설비들이죠. 건축 관련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 그냥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뜻 정도만. 자, 그 다음에 가스누설 경보기가 있죠. 가스누설 경보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스누설 경보기에서는 이와 같이 가스를 누출을 갖다가 검출하는 검지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에다가 G자를 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이 가스누설 경보기는 최근 연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화재 안전 기준이 없다가 화재 안전 기준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지기는 이 이제 검출부를 갖다가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서 0.3m 이내, 그 다음에 가벼운 가스는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0.3m 이내에 설치를 해야죠. 그때 이제 이게 검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 중계기 표시등 뭐 일반적으로 똑같죠. 근데 이제 요 검지 구역의 경보 장치가 안에 BZ로 돼 있는데 BZ로 돼 있는 거 이제 부저라고 그러죠. 비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가 BZ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거는 검지 구역의 경보 장치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서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표현된 거. 그래서 이제 배선 같으면은 천장 은폐 배선이 되고 이게 만약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 그러면 공기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배선도 아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아니야. 무선 통신 보조 설비야. 그러면 이 굵은 실선이 바로 누설동축 케이블이라는 뜻이죠. 누설동축 케이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그래서 안테나 그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리는 거는 안테나 아니에요. 거꾸로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테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혼합기. 지금 보시면 이 혼합기를 보시면 그림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최소 2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혼합기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기예요, 분배기. 분배는 최소한 뭐죠?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의 분배는 2분배예요. 2분배. 그러니까 2분배기를 갖다가 2분배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분배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 둘, 3방향으로 분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3분배기가 되는 거죠. 3방향으로. 그래서 3분배기. 만약에 요거는 지금 보면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4방향으로 분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4분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은 분배의 기본은 2다. 그래서 2분배기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그냥 분배기 그러는데 3개부터는 3분배기, 4분배기 이렇게 표기를 한다. 자, 요거는 이제 분기기. 자, 요게 지금 그림 기호가 나와 있죠. 요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 무선통신, 무통설비에서의 뭐예요? 종단저항기예요. 우리 자탐설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탐설비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종단저항기가. 근데 무선통신 보조설비에서는 종단저항기 그림이 우리 회로 그림할 때 저항기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설비에서의 종단저항인가?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냐 그러면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이렇게 그 무선기에다가 무전기 찍을 꼽는 접속단자예요. 무선기 접속단자. 근데 소방용은 이렇게 F라고 방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폴리스 그러면 경찰용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P라고 방기하죠. 우리는 뭐 소방이니까 F라고 방기하면 무선기 접속단자인데 소방용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소방용의 무선기 접속단자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째 소방시설 도시기호인데요. 자, 요 도시기호는 소방방재청장 고시로 되어 있는 소방시설에만 사용되는 도시기호예요. 그래서 지금 기계 쪽하고 전기 쪽이 있는데 기계 쪽은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기계 설비라 하더라도 전기 설비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 쪽의 도시기호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배관에 대한 거죠. 배관에 대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출제된 적은 없어요. 뭐 일반 배관, 옥내외 소화전 배관. 그래서 뭐 H로 방기를 했죠. 스프링클러는 SP로, 물 분무는 WS, 워터 스프레이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포수화 설비는 폼, 그래서 F 뭐 이렇게. 배수관 D 그런데 이제 드레인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수한 기계 쪽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전선관이 나오고 있죠. 전선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선관은 전기 쪽이니까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입상.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그러니까 요 똑같이 그리셔야 돼요. 도시교는 똑같이. 자, 입하 그랬죠. 입하 그랬어요.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통과 그랬어요. 통과.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KSC 심벌에서는 조금 다르죠. 이게 소통으로 돼 있죠. 소통. 근데 이제 하여튼 입상, 입하, 통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관이음새에 대한 것은 이제 순수한 기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 쪽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기계 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이음새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류가 나와 있는데, 역시 헤드류도 순수한 기계 설비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쪽에서는 출제를 안 해요. 자, 그래서 뭐 헤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헤드도 보면은 뭐 인면도 평면도 뭐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전기 설비 쪽에서는 관계가 없고 순수한 기계 설비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밸브류가 좀 나와 있는데, 요 밸브류가 사실 이 밸브류는 정기적인 기계기구는 아니에요. 요거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기계 설비에 들어가는 기계기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체크 밸브 이걸 좀 알고 있어야죠. 자, N자입니다. N자가 이렇게 돼 있고, 이 N자에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기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거는 체크 밸브입니다. 일반적인. 특히 이제 앞에 이렇게 가스 체크 밸브가 있으면 자, 요와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스무즈하게 나가야 돼.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꽉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체크는. 자, 그다음 이제 뭐 일반적인 뭐 게이트 밸브, 요게 이제 좀 그 도면상에서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얗게 돼 있는 거는 상시 개방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것은 항상 닫혀 있다는 폐쇄를 얘기하는 거야, 밸브가. 그다음에 요 선택 밸브입니다. 선택 밸브. 요 선택 밸브는 우리 이제 그 가스 설비 쪽에서 좀 나오게 되는데, 선택 밸브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좀 알고 계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계속 밸브류가 나오죠. 밸브류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경보 밸브인데 습식이라는 얘기예요. 습식. 통상 보면 알람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거는 경보 밸브인데 건식이다. 그래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준상에는 준비작동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렉션 밸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렉션 밸브 안에 보면 이렇게 P가 이렇게 방기가 돼 있다. 그래서 프리에 시작하는 그 약어기호가 앞에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델류지 밸브, 일제 살수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델류지에 이니셜 D를 쓰고 앞쪽에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알려죠? 이거. 프랙션 밸브 수동 조작파입니다. 그래서 SVP입니다. 슈퍼바이저리 패널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SVP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프렉시블 조인트. 이게 이제 프렉시블 조인트예요. 프렉시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사선을. 그래서 사선 방향도 잘 보셔야 돼요. 사선 방향이 예를 들어서 사선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돼 있죠. 사선 방향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S가 반기돼 있는 거는 솔레노이드 밸브다. 솔레노이드 밸브. 그다음에 M이 반기된 건 모터 밸브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기계적인 곳에 좀 잘 이제 나오는 그런 그림 기호예요. 자, 우리 이제 그 보시면 소화전이라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이렇게 소화전 설비라든가 스프링클러 물 설비 교통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풋밸브가 들어가죠. 풋밸브입니다. 풋밸브. 자, 풋밸브 그림 기호는 요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많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렸는데 이게 아니고 이런 그림이 소방시설 도시기호에서 풋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자동 배수 밸브, 여가망 자동 밸브, 감압 밸브, 공기 조절 밸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림 기호를 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풋밸브를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펌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압력계다 그러니까 압력계는 이렇게 토출 측에다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연성계다 그러면 연성계는 요 흡입 측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연성계다. 뭐 다른 점은 뭡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이 차이점이 좀 있죠. 그래서 연성계와 압력계. 그다음에 이제 뭐 성능시험 밸브에 들어가는 유량계죠. 이렇게 이제 상시 막힌 밸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M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량계는 이제 미터 뭐 M. 그다음에 이제 옥내 소화전함. 요 그림 기호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출제된 적이 있죠. 옥내 소화전함.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계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옥외 소화전, 포말, 송수구, 방수구. 요게 이제 스트레이너인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Y자형처럼 생겼죠. 이 모양이. 자, 요 모양이 지금 Y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Y자처럼, 그죠? 이렇게 Y자처럼 생겼죠. 자, 요거 이제 스트레이너 U자형. 그다음에 뭐 저장 탱크. 압력 챔버 그림 기호가 이제 우리 도면상에는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압력 챔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아이고 잘못 그렸죠? 이렇게 돼야 되죠. 다시 그림 기호는 똑같이 그리셔야 됩니다. 똑같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야죠. 압력 챔버다. 그다음에 이제 뭐 레듀셔가 나와 있죠. 편심, 원심 뭐 이렇게 레듀셔는
뭐 기계 쪽에서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경이 달라요. 서로 이렇게 구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듀셔다. 그래서 뭐 한쪽만 돼 있는 거는 편심이고 양쪽이 다 돼 있는 거는 원심 레듀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혼합 장치들이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완전히 이거는 기계 설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 일반적으로 전기에서 펌프 그러면 P라고 많이 써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린기어 소방시설 도시기어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펌프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림 형태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M자가 이렇게 사각에 이렇게 나란히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수평 펌프 모터고, 밑으로 돼 있는 수직으로 돼 있는 이렇게 직각 수직으로 돼 있는 거는 수직 펌프 모터다. 그래서 일반적 펌프 모터는 뭐 수평 수직 하지 않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저장 용기류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전기 설비의 감지기들이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KSC 심벌이랑 똑같아요. 차동식 스포트용 감지기, 보상식, 정원식 스포트용 감지기, 그다음에 연기 감지기, 감지선 똑같죠? 공기관도 똑같습니다. 열전대도 똑같아요. 열 반도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와이셔츠 단추처럼. 근데 이제 그린 기호는 똑같이 그려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맞물리게. 자, 열 반도체. 여기서 이제 좀 이제 KSC 심볼하고 조금 차별화가 있는 것이, 이게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의 검출기입니다. 검출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KSC에서 차동식 분포용 검출기로 검출부로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발신기 세트인데 단독형이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있는 발신기 세트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하고 구별하라고 시험 자주 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위에는 발신기 세트가 단독형이고 아래쪽이 옥내 소화전이에요. 그래서 발신기 세트가 옥내 소화전 안에 들어있는 내장형이에요. 옥내 소화전과 같이 있는 내장형. 그래서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이다. 통상 여러분 그 아파트를 가도 보시고 빌딩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조금.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건물 규모가 작을 때는 요것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조금 건물 규모가 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소화전과 같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 게 경계구역 번호다. 그래서 KSC 심볼하고는 조금 다르죠. KSC에서는 가로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방기하는 것이 경계구역 번호라고 그랬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비상용 누름 버튼, 비상 전화기, 비상벨. 자, 요것도 비상벨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경보벨. KSC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KSC에서는 경보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소방시설 도시기호에서는 비상벨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 사이렌. 자, 그 다음에 M자가 방기된 거는 모터 사이렌이다. S가 방기된 건 전자 사이렌이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E가 방기된 게 전자 사이렌인데, E가 아니고 뭐가? S가 방기된 게 전자 사이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EP는 조작장치, AMP는 증폭기.
비상방송 설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2가 방기된 거는 기동 누름 버튼이다. 그 다음에 이 감지기 기호가 여러분 KSC 심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온화식이라는 얘기예요. 이온화식 감지기 스포트용은 이렇게 이온의 이니셜을 따서 I를 갖다가 방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광전식 연기 감지기 스포트형은 포토 P를 갖다가 이니셜을 따가지고 방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온화식이냐 광전식이냐 이거를 갖다가 소방시설 도시교를 쓰면은 완전히 구별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스포트형이 아니고 광전식인데 아날로그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를 갖다가 방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은 KSC 심벌하고는 좀 더 KS 심벌을 갖다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감지기 간선 보시면 이제 전선 종류가 나와 있죠. 굵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선관 종류와 전선관의 구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KSC 심벌이나 똑같아요. KS 심벌이나 똑같고, 다만 이제 이 유도등 간선대 EX를 방기한 것은 유도등에 대한 간선이다. 그래서 요거는 소방시설 도시기호에서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저, BZ는 경보 부저다. 경보 부저. 그다음에 이제 제어반 기호는 KS 심벌하고 같죠. 표시반도 같습니다. 헤로시온기 같고요. 화재 경보벨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비상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비상벨. 그죠? 근데 요 비상벨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뭐가 붙었어요? 화재 경보벨 이렇게 바뀌었어요. 화재 경보벨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시각 경보기가 있고, 그다음에 수신기 똑같죠? 부수신기 똑같고, 중계기도 같고요. 표시등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KS 심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방기된 거는 유도등으로서 백렬등이라고 그랬어요. 유도등으로서 백렬등이다. 그러니까 방전등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 소방시설 도시기호에서는 청장 고시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피난구 유도등이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KSC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조금 다르죠. 색깔 칠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 동서쪽에 KSC에서는 유도등, 백렬등 해가지고 동서로 색깔이 칠해졌잖아요. 동쪽과 서쪽으로. 근데 남북으로 칠해졌다. 피난구 유도등이 남북으로.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소방시설 도시기호에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도등인데 이렇게 사각 안에다가 화살 표시를 방기하면 통로 유도등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종단저항이나 수동식지. 자, 종단저항은 똑같죠. 오메가 표기. 그다음에 이제 재현설비입니다. 재현설비. 뭐 완전 기계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전기 쪽에서 하실 일은 없어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댐퍼들이죠. 자, 스위치인데 PS 그러면은 자, 압력 스위치 그러니까 프레셔 스위치죠. 프레셔 스위치라서 이니셜 프레셔 스위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다. 그 다음에
템퍼 스위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상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템퍼 스위치는 이렇게 사각에다가 템퍼 스위치 이니셜을 넣으라는 얘기죠. 템퍼 스위치. 그러니까 그려라 그러면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 방연방화문은 요거는 이제 건축 설비 쪽이죠. 건축 설비 쪽이.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 자, 요거는 이제 피레침인데 사실 이제 이 피레침은 물론 전기 설비 쪽은 맞아요. 근데 피레침을 우리 소방전기에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지 그림 많이 보셨죠? 접지. 자, 하나, 둘, 세 개예요. 하나, 둘.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죠? 길이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BC 소화기. 우리 이제 기계 쪽에 가면 분말 ABC 소화기가 있어요. 적응. A급, B급, C급에 모두 적응하는 소화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소화기는 가로에다가 소 이렇게 쓰면 이게 ABC 소화기다. 이런 얘기죠. 자, 만추 소화기에도 자동확산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CO2에 C를 갖다가 이니셜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할로겐 화합물. 자, 그 다음에 기타에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 KSC 심벌이나 같죠? 안테나. 근데 스피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KSC 심벌에서는 스피커가 이렇게 돼 있죠. 확성기 스피커가. 근데 우리 소방시설 도시기호에서는 스피커가 자, 이 안테나를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은 그런 형태가 돼 있죠.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 요거는 뭐 KSC 심벌이나 같습니다. 비상 콘센트. 자, 그다음에 비상 분전반. 자, 이렇게 자, 동서로 새카맣게 칠을 했고 남북 쪽은 하얗게 놓은 비상 분전반이다. 그 다음에 RLAM, 리모트 매뉴얼, 가스계 소화 설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수동 조작함.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에 수동 조작함. 이렇게. 그러니까 리모트 매뉴얼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는 수동 조작함.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앞에 뭐도 붙어야 돼요. 가스계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에 수동 조작함. 그럼 뭐 가스계 소화 설비를 하면 뭐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청조, 그러니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뭐 전동기 구동은 모터가 M이죠. M. 그다음에 엔진의 E, 엔진 구동. 뭐 배관 행거, 뭐 기압계, 배기구. 이런 거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바닥 은폐, 노출, 노출 배선, 바닥 은폐 배선. 바닥 은폐 배선은 이렇게 파선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바닥 은폐. 약간 긴 파선이에요. 긴 파선. 그 다음에 노출은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소화가스 패키지, 소화가스. 그러니까 뭐 소화약제 가스니까 CO2가 될 수도 있고 할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패키지에 PAC를 약자를 갖다가 써놓은 데다가 사각으로 해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출제가 이제 예측이 되는 문제들을 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에 대한 좀 예상이 되는 문제들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좀 보시면 이와 같이 돼 있죠.
옥내 배선 도면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을 때 이것은 어떤, 자, 배선을 물었어요. 배선. 이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물은 게 아니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물은 게 아니고 배선을 물었어요. 배선. 그러면 요 1번에 대한 배선은 뭡니까? 바로 천냥 은폐 배선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 2번과 3번은 이렇게 파선으로 돼 있는데 조금 긴 파선으로 돼 있는 것이 바닥 은폐 배선. 짧은 파선으로 돼 있는 것이 여러분 노출 배선이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지금 보시면 옥내 배선도에 이렇게 심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이 배선도가 나타나는 의미를 모두 써라. 그런데 HFIX에 대한 의미는 우리말로 쓰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배선공사가 뭔데? 두 번째는 전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를 나타내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전선과는 무엇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선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배선공사명은 뭐가 돼요? 천장 은폐 배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선에 대해서 표시한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전선에 뭐가 있느냐? 총류가 나오죠. 총류. 그래서 HFIX는 뭐예요?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올레핀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여기까지가 전선 종류죠. 그 다음에 굵기는 요거죠. 2.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이쿠. 지금 여기가 2.0이 아니고 2.5예요. 이렇게 좀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다 연선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5, 그 다음에 22 이렇게. 자,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2.5스퀘어미리. 그 다음에 이 사선수가 바로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수량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몇 가닥이자 세 개니까 사선수 세 개니까 세 가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전선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짝수호칭경이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후광전선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게 22야. 그러면 22mm까지. 물론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대괄호에 안 해도 소괄호에 안 해도 돼요. 그냥 22mm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도 그냥 2.5 스퀘어 밀리미터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뭐 대괄호 쳐도 되고 뭐 소괄호를 쳐서 표현을 해도 되고 그냥 표기를 해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렬로 그냥 쫙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배선공사는 뭐냐, 전선에 대해서는 뭐를 묻는 거냐, 전선과는 어떻다, 전선은 어떻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항상 답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3번 문제도 이제 2번 문제와 유사한데, 자, 다음과 같은 소방용 배선 표시가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단, 금속 간의 내열전선을 사용하고 접지선은 GV 전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이제 접지선이 있다는 얘기는 접지선이 아닌 요 내열전선은 전력선이라는 얘기예요. 전력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죠. 요게 이제 그 접지선에 대한 얘기고, 요게 지금 요게 요렇게죠.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전력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선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선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배선공사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배선공사명인데 좀 긴 파선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바닥 은폐배선이다. 그래서 배선공사명은 자, 배선공사명, 그다음에 전선에 대해서, 전선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긴 파선으로 돼 있으니까 바닥 은폐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선은 전력선과 접지선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선의 종류, 전력선은 어떻게 되느냐? HFIX를 써야 돼요. HFIX를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자, 요게 이제 그 전선의 굵기예요. 그래서 38. 그리고 38에 여기가 좀 깨져가지고 원정 형태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각이에요, 사각. 여기도 그렇고 5.5도 이렇게 사각이에요. 이 사각이 뜻하는 게 뭐냐? 밀리미터, 밀리미터 그러니까 합하면 밀리미터 곱하기 밀리미터 그러니까 밀리미터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스퀘어 밀리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각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8 스퀘어 밀리. 전력선 몇 가닥이에요? 세 가닥이다. 그 다음에 GV라고 그랬으니까 접지용 비닐 전선이에요. GV 전선이. 저 GV로 표기를 했죠. 요게. 자, 그런데 몇 가닥이에요? 한 가닥이죠. 근데 굵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5 스퀘어 밀리미터. 한 가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전선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전선관을 얘기하죠. 짝수로 되어 있네. 전선관 종류 및 구경 해가지고 자, 짝수니까 후광전선관입니다. 그런데 36이죠. 36 단위가 생략이 되는데 밀리미터예요. 36mm. 그리고 이제 요 C가 뭐냐? 이 C 자체가 컨짓트 파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전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이 전선이 들어있는 전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물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오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컨짓 파이프 C는 전선관이다. 그래서 얘가 있든 없든 전선관이에요. 전선관에 우리가 뭐 전기하고 있으니까 전선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가 그렇게 문항수가 많지는 않으니까는요. 지금까지 예상되는 문제 계속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